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방송 예고와 같이 오늘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이것이 시민연대, 토지시민연대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기자가 쓴 글이 아니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누굴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가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국세 보유세 15조 원가량을 거둔 후에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지역 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월계이다. 자, 글의 초입부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올리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들으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초등학생도 이 글을 보면 대번에 이데올로기를 알아차릴 겁니다. 바로 사회주의적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한 기재부의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제가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마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골자 가진 자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를 본인들이 글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비과세의 목적 자체는 이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층을 위한 이 보완적인 어드밴티지 제도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재부의 투표, 게시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 의견이 90%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SNS를 타고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다. 근데 혹시나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떠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폐지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도는 이야기들은 다음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이것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이 없겠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회 계층민들을 이분법화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사회적인 다른 이슈로 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자, 불로소득이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 공화국을 부시겠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자, 소득주도 성장 어땠습니까? 본인들도 인정하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더 감소했고 소비는 더 줄었습니다. 사업은 멈췄고 여러분들은 심각한 경제 악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국토를 가지고 있는 가진 자들에게 소득을 환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바로 지역상품권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상품권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해서 최근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그러니까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구제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권, 그러니까 화폐에 준하는 교환 가치를 가진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위조 가능성, 레코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 상품권 하면 뭡니까? 깡이죠. 각 도박이나 음지의 돈들이 이 상품권을 통해서 세탁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이 상품권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원화, 해외에 가서 이 원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바꿔서 써야 되죠. 자,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면 이 원화가 떨어지게 되죠. 가치가. 그럼 해외에 가면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똑같습니다. 자, 해당 지역 상품권이 풀렸을 때 해당 지역 경제가 악화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받는 상품권의 수가 계속적으로 누적하고 쌓이게 되겠죠. 그럼 차후에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멍청한 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은 초등학생들 과학경진대회나 있을 법한 소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했던 얘기를 발췌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로 인한 이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다수에게 배분을 한다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5%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 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입법은 어렵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냥 듣기엔 굉장히 좋죠. 이대로만 된다면 부작용만 없다라면 많은 분들에게 다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모든 법칙에는 작용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부작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지사가 걸고 넘어진 게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민들이 내는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세율이 높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그 다음 높고 가장 낮은 것들이 이 상가주택들, 건물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 공정함에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와 세율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개별성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해외 사례와 유례가 없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특히나 이 개발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 가격 민감도에 있어서 토지보다 선행하는 지표를 가지는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토지가 오르고 그 다음 소형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오르는 모양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죠.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특히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주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가격치가 거래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잦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규격과 구조, 용적률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치 자체가 공동주택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가격 자체가 몇 배 규모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율이 낮아도 내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뭐 세금을 조금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자, 토지세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자, 이분이 1800년도 분이시거든요. 100년이 넘도록 토지세 하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이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당시 1890년대 미국에서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자, 주요 골자는 사회의 1%가 독식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가 상승분의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 세금만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고 복지 혜택이 인구 전체로 돌아간다는 게 이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토지는 유한하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얻은 임대인이 생산력에 기여도 없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지대를 받게 된다. 그것은 불로소득이다. 이러한 이론이거든요. 따라서 토지세를 걷어서 전체에게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켜서 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상 자체가 현대에서 빈부격차를 부작용 없이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대 사회는 1800년대의 농경사회와 산업화 초기 시기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토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고 이제는 123층 롯데타워 보십시오. 수직 증축, 지하 개발이 용이해졌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용도적인 부분, 공간적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재 토지세의 개념, 그러니까 보유세죠. 보유세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실제로 공간을 활용하는 임대료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임대인들이 본인이 내고 맙니까? 아닙니다. 전가시키죠.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원가 상승에 의해서 수익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상권이 위축이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주택과 상업시설 개발 행위와 이 건설 행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아직도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헨리 조지 이론은 100년 전 사상입니다. 그때는 신분 계급이 여전히 존재했고 무력이 난무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 지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제는 우주로 가네마네하는 시절인데 아직도 불로소득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가 크면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고 수익이 클 수도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작으면 망할 확률은 거의 작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면도 작아지겠죠. 자, 자본시대의 수익은 리스크를 감수한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돈을 벌기 힘든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과도한 규제 그리고 조세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부터 무리한 세금 정책을 핀 국가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죠. 생산을 저하시켜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진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쪽 완화와 동시에 이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췄죠. 이래서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이와는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한가롭게 부자나 때려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데 주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은 돈을 한 보따리를 가져가야 되는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놀부 카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좌측과 우측에 이전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